여러분, 작년 재보궐선거 때였죠. 이 선거에 불리하니까 여당이 그리고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수정을 엄청나게 쏟아냈습니다. 엄청나게. 예. 세금에 대한 것도 많이 쏟아내고요. 정책에 대한 것도 많이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선거가 끝나고 나면 우리는 부동산 정책이 굉장히 많이 변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여러분 변한 게 없습니다. 말뿐이었어요. 말뿐이었어요. 특히 말입니다. 1가구 1주택자 그리고 고령자와 은퇴자. 1가구 1주택인데 고령자 은퇴자는 쉽게 말하면 소득이 없어요. 현금 흐름이 없다고요. 집이 아무리 비싼 걸 가지고 있더라도 벌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당시에 모두가 여든 야든 이구동성으로 했는 말이 바로 이 고령자, 은퇴자, 특히 1주택자에게는 세금을 많이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죄송합니다. 그냥 이런 표현 쓰겠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쓰지 않는 표현인데 결과는요. 똥입니다. 똥. 그야말로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 말을 했다는 게 더럽다는 뜻이에요. 예. 자, 당장 이거부터 볼까요, 여러분? 이거부터 보자고요. 종부세법 개정안 여기에 과세 이연제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은퇴자나 고령자는 소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집을 팔 때 혹은 이 집을 상속할 때 종부세를 그때 거두자. 그때. 그래서 과세를 이연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고령자나 은퇴자나 1주택자 입장에서는 그때까지는 그래도 세금을 미룰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부담은 안 되는 거죠. 나중에 그 집을 팔 때 이제 정부가 걷어들이면 되고요. 또한 그 집을 상속을 할 때 걷어들이면 됐거든요. 이거요. 없던 일로 됐습니다. 없던 일로. 예. 기본적으로는요. 지금까지 정부가 이야기한 것들, 민주당이 이야기한 것들, 나는 이런 게 도대체 말이 되나 싶어요. 그 당시 법안도 발의를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유동수 의원이 발의를 했는데 만 60세 이상의 1가구 1주택자 중에 종합소득이 3천만 원 이하이고 주택분 종부세 납부액이 250만 원을 웃도는 경우에는요. 고령자 종부세 과세 유예 대상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다 없애게 만들었고요. 심지어 지난 7월에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종합소득세 과세 이연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뿌리채 통째로 빠졌다는 겁니다. 통째로 빠졌다. 생각을 한 거지만 솔직히 좀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웃기죠. 웃기고. 근데 이것만 문제가 아니에요. 다예요. 다. 대부분. 하나만 됐습니다. 하나만.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보이시지 않으시면 제 설명으로 들으시면 될 겁니다. 1주택자 종부세 공제액 9억에서 11억으로 상향 조정되는 것. 그것도 2억 상향 조정됐어요. 12억도 아니에요. 2억으로 상향 조정되는 이거 하나만 됐고요. 나머지 고령자 과세 이연 허용 안 하기로 했죠. 그 다음에 장기 거주 추가 공제 말입니다. 장기 거주하면 최대 100%까지 추가 공제를 해주기로 했거든요. 이것도 그냥 80%로 그냥 말았습니다. 또 공정시장 가액 비율 말입니다. 이거 세금 매기는 기준이 되죠. 내년에 100% 되잖아요. 이거를 90에서 95%로 동결하자 아니면 다양 조정하자 하는 이야기도 했었지만 이것도 없던 일로 됐습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믿어요? 저는 이런 걸 보면 국민을 가지고 장난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국민은 통제하면 된다 이런 생각이고, 예. 나는 통제하는 통제자니까, 컨트롤러니까, 예.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런 거 아닌가요? 저는 이런 발상을 한다는 자체가 솔직히 진짜 무서워요. 진짜 무서워요. 민주라는 게 있잖아요. 민주주의라는 거. 그리고 민주화 세력이라는 건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남들의 의견도 받아들이고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 다수의 행포가 아니라 소수에게도 배려하는 것. 이게 민주주의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민주주의처럼 보이세요? 당장 말입니다. 선거가 코앞이니까 온갖 감언 이설을 내뱉고는 선거가 끝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예, 꼬리를 싹 감춰버리는 것. 이거는요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부류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부류예요. 예. 시장이 그러면 힘들지 않느냐? 시장은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2019년까지 종합부동산세 분납 신청 현황입니다. 특히 2019년에 보세요. 8,252명입니다. 분납 신청 세액도 981억 원이에요. 여러분 왜 분납을 할까요? 한꺼번에 낼 수 없으니까 분납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낼 수 없으니까. 한꺼번에 낼 수 없으니까 분납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인데, 그만큼 1주택자의 고령자나 혹은 은퇴자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보궐선거 전에 약속했던 모든 것을 원점으로 되돌려 놨으니 그 상실감은 이루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들은요 선거만 이겨서 장기 집권하겠다. 그리고 계속해서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국민을 통제하겠다. 이런 뜻인가요?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한없이 진짜 한없이 저 자신이 비굴해집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 왜 비굴해지냐고요? 아니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민주화 세력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비굴이라는 게 좀 말이 안 맞네요. 비참이네 비참. 예, 비참해지네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비참해지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다면 더 이상 비참해지는 것은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